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바느질을 하면서 나만의 이불을 꼭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과연 가정용 미싱기로 이불을 완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노트에 내가 만들 전체 이불 사이즈와 패치 조각 크기를 그려봅니다. 이 과정이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퀼트 이불을 검색하면 정말 다양하고 예쁜 무늬의 이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사각 패치로 이불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각 패치 하나당 25cm 곱하기 25cm, 시접 포함이며 가로 8개, 세로 6개, 총 48개의 사각 패치를 준비해 줍니다. 사각 패치 시접이 한쪽이 약 0.7cm라고 했을 때 대략 이불의 총 크기는 가로 141, 세로 189cm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덮기에는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크기는 인터넷에 있는 이불 사이즈표를 참고해서 자기가 원하는 크기대로 사각 패치 사이즈나 개수를 더하고 빼서 조정합니다. 사각 패치를 원단에 그릴 때는 조금 빳빳한 종이를 미리 패치 사이즈로 잘라서 그 종이를 원단에 대고 그려주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달력을 활용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도 원단을 새로 구입했는데요. 요즘엔 인도 조각 원단 묶음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옷이나 커튼처럼 큰 소품을 만들 때는 마단위로 원단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 패치에 사용하거나 파우치 같은 작은 소품을 만들 때는 이런 조각 원단이 엄청 유용합니다. 저는 갔던 데 또 가고 먹던 거 또 먹고 이렇게 경험해 본 거를 반복하는 게 익숙한데요. 원단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색상과 무늬를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각 원단을 사니까 내가 평소라면 사지 않았을 원단도 실물로 보게 되고 여러 디자인을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재단을 해주고 원단들을 내 마음대로 배치해 봅니다. 정말 머리 아프면서도 재밌는 시간이에요. 색과 무늬가 다양해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이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각 원단들 중에서도 회색, 갈색, 이런 검정색은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색들이 이불 끝자락에 배치되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홍, 노랑, 하늘 빨간 원단들은 2개씩 재단했어요. 내가 덮을 이불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을 맘껏 쏟아부어 줍니다. 재단과 배치를 마친 후에는 이 패치들을 이어줍니다. 저는 가로 6개씩을 먼저 이어주었어요. 그 다음 2줄씩 이어주고 맨 나중에는 4줄과 4줄을 이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패치들을 이어줍니다. 패치들을 이어주는데 직선 받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만 있으면 이불 여러 개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나게 재봉을 하다 보니까 패치 순서를 헷갈려서 처음에 배치한 거랑은 조금 다른 이불이 만들어졌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남아있는 원단을 내려놓고 재배치해서 재봉을 해주었습니다. 집에서 만들다 보면 이런 일이 허다하죠? 첫 이불이니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6개 패치를 한 줄로 만들어서 총 8개를 만들어 줍니다. 패치들도 큼직큼직해서 재밌어요. 그리고 색들이 다양해서 만드는 재미에다가 보는 재미까지 2배로 즐거워요. 저 형광연두 노란색 원단이 생각보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 줄씩 재봉을 다 한 후에는 이것들을 합쳐줍니다. 저는 이불을 크게 위 4줄, 아래 4줄로 나눠서 4개씩 합쳐준 후에 합쳐진 이 4줄을 다시 8줄로 합쳐주었어요. 이불 패치를 끝냈다면 다림질을 해줍니다. 제가 제일 귀찮아하는 과정이 다림질이에요. 그래도 시접을 정리하고 원단을 잘 펴주기 위해서는 필수겠죠?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방향을 정해서 다림질 해주었습니다. 이불 만드는 법을 제가 따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정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 보면 또 그 모습대로 멋진 이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불 안쪽 원단과 솜, 패치 원단을 이어줄 차례예요. 안쪽 원단은 60수 고밀도 원단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저는 폭닥폭닥한 차렵 이불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인터넷에 솜 정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퀼트 솜으로 천연 목화솜도 있고 웜솜도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두께보다 얇았고 특히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저는 폴리솜을 사용했습니다. 천연이랑은 품질과 따뜻함이 비교가 안 되겠지만 물빨래하기 좋고 간절기부터 여름에도 덮을 거 생각하면 이런 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원단, 솜, 패치 원단을 올려놓고 시침질을 해줍니다. 그 후에 재봉을 해줍니다. 가정용 미싱기에 여러 스티치가 있는데 저는 S자 스티치로 재봉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조금 창피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재봉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면 뒤 원단이랑 찝힌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쓸 거니까 그냥 만드는 거에 의의를 두고 계속 재봉을 해줬습니다. 솜이 얇지 않다 보니 특히 이불 가운데 재봉을 할 때는 좀 힘이 들었어요. 균일한 속도로 제가 이불을 밀어내지 못해서 S자 박음질 간격이 들쑥날쑥해요. 저는 솜이 틀어질 수도 있어서 가운데부터 재봉을 하고 양옆을 재봉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제일 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인도 원단들이 워낙 화려하고 예뻐서 제 부족한 실력을 감춰주는 것 같아요. 드디어 솜과 패치들을 이어주는 재봉이 끝났어요. 이불을 더 크게 만들었다가는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십찜질을 할 때 사과 끝부분 솜과 원단들을 조금 넉넉하게 두고 재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솜이 옷에 붙고 날려서 재봉할 때 조금 불편했어요. 게다가 재봉하는 공간이 다락방이다 보니까 큰 이불을 재봉할 때 좀 답답해서 더 솜이 날린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도 가정용 미싱기로 이불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재봉을 해주고 튀어나온 솜과 천을 잘라주고 있어요. 솜을 잘라주니 모양도 예뻐지고 속이 다 시원해지는 과정이에요.
이제 사면의 솜을 다 잘라내고 바이어스만 두르면 이불이 완성이 돼요. 이불 바이어스는 30속 워싱 광목면을 사용했고 바이어스 넓이는 10cm입니다. 솜이 차렵 이불처럼 폭닥하기 때문에 10cm 넓이 바이어스를 사용해야 이불 끝을 감싸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각 바이어스도 저는 처음이라 여러 영상을 찾아보면서 바이어스를 둘러주었습니다. 드디어 차렵 이불을 완성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해줘서 뿌듯한 작업이었어요. 초보자가 과연 가정용 미싱기로 이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시작이 어렵지 어떻게든 이불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이불을 만드니 공업용 미싱기 욕심이 생기기도 하네요. 예쁜 원단들로 나만의 이불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